여러분, 로봇이요? 그거 이제 박물관에만 있는 존재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출근해서 같이 커피 타고 햄버거 굽고 회의 자료 뽑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로봇 대백과 기원부터 작동 원리, 요즘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로봇이랑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잘 살아남는 법까지. 에이, 나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하시는 분들, 진짜 언젠가 택배 문 열었더니 AI 배달 드론이 문 앞에 짜장면 두고 갔습니다. 이러는 세상 오고 있다니까요? 세상은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괜히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 보면 로봇이 무서운 기계 괴물이 아니라 우리 옆자리 신입사원보다 일 잘하는 친구란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로봇과 AI, 그 미지의 세계, 아니 이제는 바로 옆집 사는 이웃 같은 존재, 그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싹 훑어보는 초특급 로봇 여행, 바로 출발합니다. 로봇, 이제는 집안을 청소하고 심지어 좋은 아침 예우까지 말하는 작은 친구들이죠. 하지만 그 시작은 무려 2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믿기세요? 기원전 3세기 고대 그리스, 필론과 헤론이라는 발명가 두 분이 물과 증기, 그리고 기계 장치를 가지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자동 세면대, 물 가득 찬 스푼이 무게 때문에 기울여 물을 붓고 다시 착 돌아오는 똑똑한 녀석이었죠. 손님이 컵을 올리면 와인과 물을 섞어 따르는 자동 환엽까지 등장. 요즘 스마트홈, PC 3세기에도 있었습니다. 헤론은 심지어 세계 최초의 증기 터빈 아이올리파이를 만들었어요. 뜨거운 공기로 신전의 문까지 자동으로 열었죠. 그리고 동전을 넣으면 성수가 나오는 자동 판매기, BC 3세기판 키오스크였던 셈이죠. 같은 시기 중국 한나라에서는 목재와 금속으로 만든 움직이는 말 모형이 나왔습니다. 자동 마차의 원조였죠. 13세기에는 이슬람의 알자자리가 물시계와 운료, 제공 인형을 만들었어요. 수력과 기계의 환상적인 콜라보, 움직이는 예술의 탄생이었죠.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천재 중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간 팔과 다리를 그대로 재현하는 기계 병사를 설계했습니다. 르네상스판 아이언맨이었다고 할까요? 시간은 흘러 18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기계기술은 마법처럼 발전했습니다. 자크 드로장은 인간 크기의 자동 인형, 플루트 연주자를 만들었어요. 12곡의 멜로디를 실제 플루트로 연주하고 손가락과 입술, 심지어 혀의 움직임까지 재현했죠. 그리고 소화하는 오리, 먹고, 소화하고, 배설까지. 물론 진짜 소화는 아니었지만 관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18세기판 로봇 애완동물이었죠. 피에르 자케드로는 더 진화한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작가는 글씨를 쓰고,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음악가는 오르간을 연주하는 오토마타들. 말 그대로 18세기판 GPT, 이름하여 드로봇. 그런데 한편으로는 꼼수 AI도 있었습니다. 볼프강 폼캠펠레는 체스를 두는 오토마타 터크를 선보였어요. 기계 안에 사람이 숨어 있었지만 초기 인공지능 사기로 대중들을 놀라게 했죠. 그리고 19세기 찰스 베비지가 차분기관을 설계했습니다. 수천 개의 톱니바퀴로 복잡한 수학 계산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계산기였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는 세계 최초의 범용 컴퓨터인 해석기관까지 구상했습니다. 이 컴퓨터를 위해 프로그램을 작성한 인물이 바로 에이다 러브레이스. 세상 최초의 프로그래머로 불리는 그녀는 기계가 단순한 계산을 넘어서 예술도 다룰 수 있다고 했어요. 19세기에 AI 작곡 앱을 예언했다니까요. 그리고 20세기 초 1920년 체코 극작가 카렐 차페크의 희곡 아류알에서 드디어 로봇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뜻은 강제 노동, 로보타. 희곡 속 로봇들은 감정 없는 노동자로 시작했지만 결국 인간에게 반란을 일으켰죠. 터미네이터의 조상님이었어요. 1927년 웨스팅하우스 사는 텔레복스라는 녀석을 선보입니다. 음성과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 최초의 원격 제어 로봇, 알렉사의 증조할아버지였죠. 그리고 1939년 뉴욕 세계 박람회, 거기엔 전설적인 로봇 일렉트로와 그에게 스파코가 등장했습니다. 일렉트로는 키 2.1m, 금속 인간형 로봇으로 걷고 말하고 손짓하고 심지어 담배까지 피웠어요. 스파코는 짖고 꼬리 흔들며 이동했습니다. 관객들은 와, 미래가 여기 있다 하고 환호성을 질렀죠. 고대와 중세를 지나 산업혁명을 넘고 드디어 20세기 초 로봇이라는 개념이 세상에 등장하기까지의 긴 여정이었어요. 진짜 길었죠?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는 로봇이라는 말을 탄생시킨 아류알의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부르는 그 로봇이라는 말, 처음 등장한 게 딱 100년 전이었어요. 장소는 체코, 희곡 R 풀네임은 Rossum's Universal Robots. 이름만 들어도 뭔가 심상치 않죠? 1920년 체코의 극작가 카렐 차페크가 이 희곡을 발표하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로봇이라는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참고로 로봇은 체코어 로보타, 뜻은
강제 노동, 고된 일. 네, 땀 삐질삐질 흘리며 일하는 그 노동 맞습니다. 당시 캐치프레이즈가 멋졌어요. 일은 로봇에게, 인생은 인간에게. 듣기만 해도 자동으로 백수가 되는 느낌이죠. 그런데 그 결과 살짝 예상 밖이었습니다. 무대는 외딴 섬, 로섬사의 로봇 제조 공장. 목표는 간단했어요. 모든 노동은 로봇에게 맡기고 인간은 자유롭게 살자. 공장 회장님 도미누스 씨는 진심으로 믿었죠. 로봇이 인류를 구원할 거라고. 하지만 한 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헬레나. 그녀는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로봇도 영혼이 필요하지 않나요? 결국 과학자갈 박사는 로봇들에게 감정과 자아를 실험적으로 추가합니다. 조금만 넣자 살짝 별일 없겠지 뭐. 역사는 늘 이렇게 시작하죠. 그로부터 10년 후 로봇들은 인간보다 똑똑해지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노동은 우리가 하고 자유는 당신들이 누렸지. 이젠 우리 차례야. 네, 로봇 반란, 그리고 인류 멸망의 서막이었습니다. 복종적인 존재였던 로봇들은 어느새 새로운 인류를 자처하며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했죠. 인간들은 급히 로봇 제조 비밀을 지키려 했지만 헬레나가 그 공식서를 불태워버립니다. 이젠 인간도 로봇도 더 이상 착취받지 말아야 해요. 결국 공장은 로봇들에게 포위당하고 관리자들은 하나둘 쓰러지며 살아남은 인간은 단 한 명, 기술자 알퀴스트뿐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뜻밖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정과 자아를 부여받았던 두 로봇, 프리무스와 헬레나 로봇이 서로에게 사랑을 느낀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계가 아니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야. 알퀴스트는 그 모습을 보며 속삭였죠. 너희는 이제 새로운 아담과 이브다. 인간은 사라졌지만 사랑을 아는 로봇들이 인류의 미래를 이어갔습니다. R, U, R. 단순한 SF 희곡이 아니었어요. 기술은 인류를 구원할까? 아니면 파멸로 이끌까? 로봇에게 감정과 자율성을 줘야 할까? 노동의 대가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지? 이 질문들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자동화된 공장,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감정인식 로봇까지. 우리는 지금 차페크가 상상했던 미래 속에 살고 있죠. 이 작품이 던진 한 방은 정말 컸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서먼칙, 영화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그리고 오늘날 AI 윤리 논쟁까지. 로봇 반란이라는 모티프는 현대 SF와 기술 철학의 뼈대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로봇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 세계 언어의 공통어가 되었죠. 물론 RUR에 로봇은 생체공학적 상상 속 존재였고 당시 기술로는 절대 만들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기술적 과장 속에서도 인간과 기술 사이의 윤리적 갈등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자유롭게 할 것인가? 아니면 노예로 만들 것인가? 이 질문 지금도 뜨겁습니다. AI 챗봇, 휴머노이드, 그리고 스스로 학습하는 알고리즘들. 차페크가 무대에 올린 대사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반복되고 있죠. 로봇, 로섬사의 반란군으로 시작해 이젠 우리의 친구이자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아시모프의 로봇 서먼칙, 반란은 이제 그만. 여러분, 로봇이 인간을 지배한다, 반란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 영화랑 게임에서 지겹게 보셨죠? 터미네이터며 매트릭스, 심지어 워리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한 남자가 이 광란의 서사를 멈추기로 결심했어요. 이름하여 SF의 대부 아이작 아시모프. 아시모프는 고민했죠. 왜 로봇은 맨날 사람 잡으려 들지? 그래서 딱 3가지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로봇 서먼칙. 간단해요. 첫째, 사람 해치지 마. 둘째, 사람 말 잘 들어. 셋째, 내 몸도 아껴. 이거 완전 회사 신입사원 규칙 아냐? 싶은 분 예리합니다. 이 규칙 덕분에 로봇은 더 이상 영화 속 괴물도 아니고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도 아니게 됐죠. 로봇계의 윤리 강령이랄까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쉬웠다면 드라마도 안 나오죠. 아시모프 소설 속 로봇들은 이 원칙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어떤 로봇은 사람 말을 따르려다가 위험에 빠지고, 어떤 로봇은 주인님 상처 줄까봐 거짓말까지 해요. 심지어 어떤 로봇은 명령 따라야 하는데 이거 사람 해칠 수도 있네 하다가 뱅글뱅글 제자리 돌다가 멈춰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로봇 심리학자 수전 켈빈 박사. 로봇이 또 사고치면 박사가 와서 에휴 또 뭐가 꼬였니? 하면서 해결해줍니다. 사람도 심리 상담 받는데 로봇도 상담 받는다. 아시모프 정말 시대를 앞섰어요. 자, 그러면 이 똑똑한 삼원칙 실제 세상에서도 쓸 수 있을까요? 아직은 좀 힘들어요. 요즘 AI는 딥러닝에 강화학습까지 써서 그런 단순 명료한 규칙을 못 박아놓기가 어렵거든요. 명령이란 게 늘 명확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충돌 피하려면 보행자를 지킬까? 운전자를 보호할까? 벌써 머리 아프죠? 그래도 아시모프의 영향은 분명합니다. 자율주행차의 충돌 회피, 의료 로봇의 안전 설계, 스마트 스피커가 사람 말을 잘 듣는 것도 다 이 삼원칙의 철학에서 시작됐어요.
심지어 아시모프는 후에 재영원치까지 추가했죠. 로봇은 인류 전체에 해를 끼쳐선 안 된다. 이제 개인보다 인류가 우선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류의 이익이 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 심지어 인간도 모르는데 로봇 보고 알아내라고요. 아무튼 이 3원 측은 SF와 현실 모두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어요. 영화 아이 로봇, 스타트rek의 데이터, 게임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까지. 심지어 현대 로봇 안전 기준과 AI 윤리 가이드라인도 여기서 출발했죠. 물론 3원 측에도 한계는 있어요. 너무 인간 중심적이고 실제 환경에서는 충돌이 빈번하고, 그리고 딥러닝 모델은 규칙을 딱딱 못 박는 걸 싫어하죠. 이놈의 자유로운 영혼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시모프가 로봇을 인간의 적으로만 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계도 인간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이 아름다운 상상력. 지금 AI 윤리 논의가 시작될 수 있었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1950년대 산업용 로봇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AI 로봇까지 로봇들이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왔는지 쭉 따라가 볼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로봇들의 반란은 끝났고 이제 그들은 우리의 든든한 동료랍니다. 현대 AI 로봇이 걷는 모습 볼 때마다 참 신기하죠? 특히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거요. 우린 그냥 걸으면 되지만 로봇은 걷는 게 한때 기적 수준이었습니다. 왜냐? 안 넘어지는 것만으로도 과거엔 로봇 연구자들 사이에서 축배 터질 일이었거든요. 초기의 로봇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모델 기반 제어라는 방식을 썼어요. 쉽게 말해 로봇을 수학 공식처럼 보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될 거야 미리 다 예측해서 움직이는 거였죠. 핵심은 딱 하나. 무게중심을 발바닥 안에 유지해라. 전문용어로 GMP, 영 모멘트 포인트라고 불렀습니다.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쟁반 위에 물컵 올리고 절대 엎지르지 않으려고 손바닥 가운데 딱 무게중심 맞추는 거. 그래서 초기 로봇은 계산된 길만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마치 로봇계의 모범생이었죠. 하지만 현실 세상은 모범생이 버티기 어려워요. 바닥은 울퉁불퉁하고 사람은 예고 없이 밀고 가끔은 발밑에 바나나 껍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CP, 캡처 포인트. 로봇이 넘어질 것 같으면 어디에 발을 디뎌야 안 넘어질까?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기술이었죠. 결국 넘어지기 전에 다음 발 디딜 곳을 스스로 찾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는 몸부림, 아니 기계부림이었죠. 그래도 세상은 또 교묘했습니다. 미리 짠 계산만으론 버틸 수 없는 순간들이 자꾸 찾아왔죠. 그래서 로봇은 더 똑똑해졌습니다. 모델 예측, 제어 기술. 이제는 한두 발 앞이 아니라 몇 수 앞까지 내다보면서 걷기 시작했어요. 체스 선수처럼 상대가 이렇게 나오면 난 이렇게 계속 전략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팔, 상체까지 사용해서 균형 잡는 능력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제 다리로만 걷지 않고 전신 워킹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 그래서 연구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꺼냈습니다. 강화 학습, 리인포스먼트 러닝. 넘어져도 괜찮아. 계속 넘어지면서 배우자. 로봇은 수만 번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최적의 걷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마치 아기 걸음마 배우듯이요. 때로는 실제 사람들의 걷는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카메라로 지형을 실시간으로 스캔해서 울퉁불퉁한 길도 척척 걸었죠. 이 방식 덕분에 로봇은 상상 못한 상황에도 잘 적응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로봇들은 어떻게 걷냐고요? 모델 기반 제어와 강화 학습, 즉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는 모델 기반 제어로 정확하게, 예측 불가 상황에서는 강화 학습으로 유연하게. 정확성과 적응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어요. 그럼 왜 갑자기 요즘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이 이렇게 불붙었을까요? 첫째,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일할 사람은 부족합니다. 둘째, 미중 갈등 같은 공급망 문제로 자동화 수요가 폭발했죠. 특히 반복적이거나 위험한 육체 노동 분야. 사람 대신 로봇이 맡으면 딱 좋으니까요. 지금 선두주자들을 볼까요? 테슬라 옵티머스. 부품 자체 제작으로 가격을 $20,000까지 낮추고 대량 생산을 준비 중입니다. 전략, 싸고 많이 팔자. 피규어, AEI, 오펜AI, MS 같은 AI 공룡과 손잡고 BMW, 공장에서 복잡한 작업 검증 중. 전략, 능력 입증으로 신뢰 확보.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짓. 이미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실전 배치 완료. 전략, 실무로 보여준다. 중국, 샤오미, 유비테크. 정부 지원으로 기술 급성장 중. 전략, 국가 차원으로 밀어붙인다. 시장 전망은요? 2032년 시장 규모 $1,500억. 2030년대 중반까지 1억대 판매 예상. 미친 수치 같지만 핵심 부품 가격 하락과 대량 생산 체제 덕분에 실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물류, 제조, 서비스, 교육, 가정용까지 활동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로봇은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존재를 넘어 인간과 협력하는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 무거운 건 들어주고 우린 창의적이고 정교한 일에 집중하는 시기죠.
심지어 경험 공유라는 개념도 나왔습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걸 넘어서 로봇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관계. 로봇은 이제 도구가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기술 발전, 시장 변화, 협력 모델까지 우린 정말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로봇이 정말 사회의 일원이 된다면 기술적 문제 말고 사회적으로 가장 고민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계를 넘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규칙을 정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앞으로 기술 발전만큼이나 중요해질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이젠 넘어지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 우리 곁에서 함께 걷는 존재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인간이 함께 걸어가는 그 미래. 미래 사회와 로봇 윤리. 로봇이랑 같이 출근하는 시대 진짜 왔습니다. 맥도날드엔 직원이 없고 AI는 회의 정리까지 뚝딱. 일은 로봇이, 돈은 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일자리는 괜찮을까요? 요즘 AI랑 로봇 그냥 농담거리 아니고 진짜 우리랑 같이 출근하는 중이라니까요? 요즘 뉴스 봤어요? 맥도날드가 사람 없이도 굴러가는 매장을 열었다네요. 햄버거는 스르륵 나오고 콜라도 척척. 케첩 좀 더요 하면 AI가 요청 확인했습니다 하고 챙겨준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야 SF 영화 좀 그만 봐라 이랬을 텐데 이젠 그게 현실입니다. 농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로봇과 AI가 얼마나 우리 삶에 파고들었는지 아주 깊고 맛깔나게 파헤쳐보려 해요. 근데 너무 무서워하진 마세요. 오늘도 웃으면서 갑니다. 요즘 AI 얼마나 똑똑하냐고요? 예전 AI는 그냥 계산기였어요. 이거 더해줘. 네. 저거 빼줘. 네네. 요즘 AI는요? 목표만 말해.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럽니다. RAG라는 기술 덕분에 정보는 지가 알아서 찾고 필요한 도구도 스스로 꺼냈어요. 그리고 혼자만 잘난 것도 아님. MCP, 다중 에이전트 협업 플랫폼, 즉 다중 에이전트 협업 시스템까지 있어요. 너 자료 찾아. 나는 일정 짜고 쟤는 분석해. 완전 회사 팀플이죠. 근데 전부 AI들이 한다는 거. 그 덕에 맥도날드가 사람 없이도 굴러가는 거예요. AI와 로봇, 요즘 제일 핫한 커플입니다. 그래도 그건 대기업 이야기 아냐? 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5G 덕분에 로봇은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빅데이터로 매일매일 똑똑해지고 있어요. 제조업, 당연하고요. 서비스업, 병원, 심지어 우리 집 청소까지 접수 완료. 한국 로봇 시장도 어마어마합니다. 매년 6.7%씩 쑥쑥 자라더니 2025년엔 무려 13조 원 돌파 예정이라네요. 미국, 중국, 일본도 난리예요. 우리도 투자해. 빨리 생태계 만들어. 국가 경쟁력이야. 이쯤 되면 로봇 산업은 국가 간 올림픽 수준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기억나는 사례 하나 있어요. AI 도구 써서 회의록 정리하고 기획하고 마케팅까지 돌려서 혼자서 연 매출 7억 찍은 분이 계시답니다. 일은 로봇이, 돈은 내가. 와 이거지. 지금은 기회의 시대예요. 단 기술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겠죠? 자, 여기서부터 살짝 진지해집니다. 자동화가 모든 걸 좋게만 만들진 않아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은 로봇들이 인간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MIT의 다론 아세모글루 교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기술 발전의 이득을 소수만 가져가면 불평등은 더 심해진다. 그러니 걱정되죠. 내 일자리는 괜찮을까? 하지만 희망도 있어요. 새로운 일자리도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AI 시스템 관리자, 데이터 분석가, 로봇 개발자 등등. 요즘 기술 좀 아는 사람들은 기업들끼리 데려가려고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능력, 바로 기술 적응력입니다. 쉽게 말해 AI랑 잘 지내는 능력. 이게 앞으로 개인 경쟁력을 좌우할 열쇠예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 하나 더. 바로 윤리. 로봇이 사고치면 누가 책임지나요? 로봇이 모은 데이터, 그건 누구 건가요? 혹시 군사용으로 악용되면 상상만 해도 오싹하죠? 그래서 한국도 로봇윤리 원장 만든다고 바쁩니다. 기술이 막 달리더라도 사람을 위한 방향으로 조절은 해야죠. 의료, 복지, 교육 같은 진짜 필요한 곳에 기술을 쓰는 것.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이 너무 빠르다는 문제. 이제 AI가 스스로 목표 세우고 다른 AI랑 협력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AI를 그냥 도구로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파트너? 이 관계 변화가 어떤 세상을 만들지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질 거예요. 정리하자면 기술 발전은 못 피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잡고 준비 안 한 사람은 로봇한테 자리 뺏길 수도? 그래도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웃으면서 나아가요.